네, 고급 독학입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에서 사소하다 생각해서 안 다뤘던 부분들과 자세하게 설명했다 생각했지만 많은 분들이 자주 질문하던 부분까지 다룰 것이고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방법을 따라 하기만 하면 9급은 무조건 합격할 것이다 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적용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셨고 저 역시도 꽤 성과 있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는 결론 위주로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하면 왜 성과가 나오는지 원리까지 설명을 하면서 공부법에 있어서 가장 쉽게 이해되고 적용할 수 있게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약 이 시리즈를 보고도 공부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고 선생님 잘못입니다. 일말의 미련도 없이 공부 접으셔도 됩니다. 일단 공부법의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공부해도 성적은 잘 나오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하루 24시간으로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사는데 누구는 조금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고 누구는 하루에 열 몇 시간 때를 박아도 성적이 개판입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지능 차이보단 공부법의 차이입니다. 결국 성과라는 거는 시험 점수로만 알 수 있습니다. 열 몇 시간 공부한 사람이 조금 공부한 사람보다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이 2배, 3배 많다고 해도 시험을 못 치면 그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적은 시간 공부를 해도 시험을 잘 칠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공부법의 차이가 나오는데 본인이 편하려고 부모님 혹은 남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라고 인정받아서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열심히 했잖아 라고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위안을 받기 위해서 직업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하는 모습에 취해 본인의 만족감만을 얻기 위한 쓰레기 같은 노날노동과 고문 의자에 앉아있듯이 한 번에 2-3시간씩 앉아서 허리 디스크랑 목 디스크를 터뜨리고 있는 구한말 공부법으로는 절대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 이길 수는 있어요. 이 방식으로 3년 4년 하면 어떻게든 붙기는 합니다. 근데 시간 아깝잖아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시간을 적게 쓰고 합격하는 것, 그게 공부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궁극적인 이유, 뭐 다른 공시생 합격수기 좋아, 유튜브 좋아. 근데 제발 거기서도 좀 걸러 들으세요. 공부법이 아니고 합격수기니까 나는 이렇게 하니까 붙더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개인의 방식을 그대로 본인한테 무작정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하고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찍는 게 이 영상이다. 저는 개인의 공부법 아니고요. 학창시절 밤새고 열몇 시간 공부해도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지잡대에 입학했고 현타 와서 군대 가기 전까지 술만 처마시면서 놀다가 제대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잡대에 간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한 끝에 이게 방법의 차이가 아니고 내 지능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면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서 공부 방법을 공부했고 다행히도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면 교재 선정하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인강 없이 독학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인강을 들으시니까 그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 강사 저 강사 어떻고 저떻고 본인한테 맞니 안 맞니 개소리 그만하시고 그냥 1타 강사 들으시면 됩니다. 그 업계에서 1티어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냥 보편적이야. 앞으로 말할 공부법처럼 누구나 적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새 뭐 공무원 인강 회사가 이분할돼 있어서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냥 둘 중 하나 프리패스 끊으시고 한 회사에서 다 들으세요. 뭐하러 또 굳이 이 회사에선 이 과목 1타 듣고 저 회사에선 저 과목 1타 듣고 돈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 돈 조금 쓰고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도 효율적인 거고 공부법입니다. 책 많이 사놓고 쌓아두고 사진 찍고 자랑하고 그딴 짓 하지 마세요. 본인 얼굴에 침 뺏깁니다. 자, 이렇게 교재랑 뭐 인강 선정했으면 공부할 과목 순서를 정해야겠죠. 순서는 어떻게 정하냐? 국어, 영어가 있다면 국어, 영어부터 하세요. 왜냐면 이 과목들은 이제 단순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 갑자기 빡 때려 박는다고 성적이 급상승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봐주면서 유형 파악, 원리 파악, 문제를 이렇게 내면 이렇게 풀면 대체로 정답이더라 하는 메커니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진입해서 시험 준비부터 시험 치는 날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국어, 영어가 없이 소위 말하는 암기 과목들 뭐 국사, 법, 학만 시험을 친다 하면 가장 양이 많고 까다로운 과목부터 하세요. 그걸 처음에 빨리 잡아놔야 단단하게 안정 점수를 얻고 그걸 같이 하면서 다른 과목 돌려야지. 쉬운 거부터 하다가 이제 시험 다가오는데 어려운 과목 공부 시작했다. 근데 너무 어려워. 시험 칠 때까지 마스터 못할 것 같아. 이러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 과목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할지 과목 순서를 정했어. 그러면 인강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 일단 이 마인드는 진짜 바로 버리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9급 수험생입니다. 뭐 천재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살면서 천재란 말을 듣고 머리가 진짜 좋다 생각하면
그것부터 준비하겠냐고 솔직히 인정하시잖아요. 제발 인강 한 번 듣고 뭐 기출 한 번 보고 선생님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이은규 선생님도 앉혀놓고 그분 생전 처음 보는 법과목 기출 1회독하고 마스터 하라 하면 당연히 마스터 못합니다. 물론 베이스가 있으니까 남들보단 빨리 이해하겠지만 그냥 너무 당연한 사실에 대해 의기소침하시는 분들이 많아. 솔직히 이런 걸로 찡찡대는 분들은 진심으로 패고, 그래서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 인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돌립니다.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1강부터 완강할 때까지 솔직히 책도 굳이 안 봐도 되고 기출도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사람 뇌는 생각보다 성능이 좋아서 본인은 오래 안 보면 아예 까먹었다고 느끼겠지만 사실 그냥 기억이 흐려진 거지 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흑역사가 까먹었다가도 가끔씩 깊게 떠오르는 걸 생각해보세요. 안 까먹잖아요. 그래서 만약 시험을 다시 준비 중이더라도 인강 한 번 다 들었으면 제발 다시 쳐듣지 말고 그냥 문제집부터 펴세요. 뭐 밑줄 그으라고 하고 필기하라 하는 거, 밑줄은 이왕이면 지워지는 걸로 연필이나 아니면 뭐 지워지는 형광펜으로 그어서 나중에 책을 압축할 때 강사가 중요하다 했지만 회독하다 보니까 이젠 나한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면 다시 굳이 여러 번 볼 필요가 없겠죠? 그때까지 보다가 지우시면 되고, 필기도 책에 없는 내용이면 적으세요. 근데 대부분 책에 있을 거야. 두문 암기 따주는 것도 뭐 인강 강사가 따주는 대로 잘 외워지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게 너무 막 괴상망측하고 억지 두문이라서 뭐 이딴 걸로 외우나 싶다. 그러면 본인이 그냥 앞머리 글자만 따서 외우거나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강을 듣는 이유가 뭐냐? 이제 혼자 책을 볼 때 혼자 머리 쓰면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남이 이해를 시켜줍니다. 공부법도 혼자 책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왜 유튜브 보냐? 혼자 책 보는 것보다 쉽게 이해되거든. 그럼 이미 100% 이해는 아니지만 혼자 기출 해설을 봐도 말이 이해가 될 정도로 본인의 뇌 상태를 세팅해 놓는 겁니다. 색칠 놀이를 하는데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 그게 인강을 한번 완강한 상태인 거예요. 독학을 하시는 분이라면 기출 문제를 해설이랑 같이 보면서 3회독 정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이해가 잘 안 가도 굳이 그 문제에 깊게 얽매이지 말고 넘어가면서 회독을 하는 게 밑그림을 치는 작업입니다. 무식하게 문제 읽고 해설 읽고 진짜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쌩 하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장기 기억, 암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문제 보고 해설 봐서 아 이래서 정답이구나 정도, 이렇게 심플하게 알겠다까지는 하고 패스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재 선정법과 공부 과목 순서를 정했고 어떻게 인강을 돌려서 본인 뇌를 공부할 상태, 밑그림을 잡아놓는지까지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회독을 돌려서 안정적인 점수를 고정시키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급 독학입니다. 1장은 오리엔테이션과 흡사해서 잡설이 많았는데 2장부터는 결론과 원리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하루에 몇 과목을 공부하냐부터 말씀드리자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과목을 피라미드식으로 쌓는 겁니다. 전업 수험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직장 병행이면 제가 말하는 것에서 좀 시간이랑 과목 수를 줄이면 됩니다. 국어 영어가 있는 시험이면 국어 영어 플러스 국사나 법이나 학종 본인이 땡기는 거 하나 잡아서 세 과목 돌리시면 됩니다.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어 영어는 이제 단순 암기도 아니고 뭐 개념을 본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고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면 문제를 여러 번 많이 풀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푸니까 정답이더라 하는 메커니즘을 체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체득하는 방법은 그냥 일단 문제를 풀어보세요. 개념을 몰라서 못 풀겠다 하는 문제가 국어 영어는 거의 없습니다. 풀어보고 맞으면 어떻게 해서 맞췄는지 본인의 풀이 방식이랑 해설지의 방식이랑 비교해보고 아다리로 맞췄으면 해설지의 풀이 방식대로 풀도록 사고방식을 바꾸시고 이걸 그냥 매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뭐 비문학이나 독해는 봤던 거 또 보면 기억에 남아서 효과 없고 무조건 새로운 문제 여러 개 많이 푸는 게 좋다 하는 개빡대가리 선생님들 계신데 그거 진짜 개소리고 그냥 봤던 것도 또 푸세요. 문제 푸는 사고 과정이 쉬운 건 맞췄던 건 계속 맞출 것이고 어려웠던 거는 틀렸으면 계속 틀릴 것이고 맞췄어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집 안에 있는 유형이나 마스터하는 게 급선무고 시험 전에 모의고사 풀면서도 한번 보고 버리지 말고 틀린 게 있다면 왜 틀렸는지 체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도 학창시절 국어 모의고사 풀면 5등급 나오던 사람이었는데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해설이 매우 자세한 국어 기출문제집을 사서 매일 1회씩 한 달을 풀었더니 고3 6월 모평에서 100점 맞고 수능 때는 수시 끝나서 7월부터 공부를 아예 놨는데도 이미 스킬이 체득돼서 2등급을 맞는 기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국어 영어 매일 돌리면서 한 과목을 잡는데 공부 시간 비중을 어떻게 하냐? 6시간 공부를 한다고 치면 처음엔 그냥 국어 1시간, 영어 1시간, 암기 과목 4시간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인강 들을 거잖아. 그 듣는 시간도 공부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강하고 암기 과목, 기출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3회독에서 5회독 할 때까지 이렇게 3과목만 돌립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 그 암기 과목이 좀 익숙해지셨겠죠? 1회독 할 때보다 공부 시간을 적게 투자해도 1회독 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과목 한 개 추가해서 같은 방식으로 돌리고 또 적응되면 한 과목 더 추가해서 결국에는 매일 5과목을 돌리시면 됩니다. 5과목이라 많아 보여도 결국 6시간 안에 잘 분배하면 끝납니다. 본인이 너무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시간을 더 투자하거나 아니면 4과목 돌리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5과목 매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국 이 시험은 국어, 영어 바뀌었다지만 암기 과목이 주 베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시험 전날에 전 과목을 1회독을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몇 과목씩 공부할지는 알겠다. 앞에서 말한 돌린다라는 게 어떤 거냐? 공부법 접하시면 가장 많이 들으시는 게 회독인데 회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인강 1회 완강했다면 굳이 기본서 다시 읽을 필요 없고요. 바로 단원별 기출 문제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문제를 보는데 포인트는 어차피 공부 시작할 때부터 시험 칠 때까지 제일 오랜 시간 공들여서 볼 책입니다. 초반에 굳이 책에 뭐 더럽게 표시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보는데 문제를 읽고 대충 답을 5초 정도만 유추해 본 다음에 답이라 생각되는 걸 한번 골라보시고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해설 보시고 맞다면 왜 맞는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보시면서 그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1회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단원별 기출 문제집이면 7급, 9급 여러 진열 문제가 뭐 5개 있을 건데 절대 처음부터 1번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풀지 마시고 처음 본다면 적어도 3회독 할 때까지는 본인 진열, 본인이 치는 시험의 문제만 보세요. 예를 들어 본인이 지방행정직을 준비한다면 지방직, 국가직, 9급 행정직 시험에 출제된 문제만 3회독 정도 하다가 좀 익숙해지면 다른 진열을 하나씩 추가해서 결국에는 그 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볼 겁니다. 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문제는 본인 진열 문제잖아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풀면 생기는 문제점은 일단 진도가 안 나갑니다. 기본 인강 완강했죠. 그럼 그 과목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게 많이 희미해지기 전에 빨리 진도를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차곡차곡 본인의 실력을 쌓아야 하는데 뭣도 모르고 처음부터 모든 문제 하나하나 풀면 진도는 안 나가고 한국사로 치면 일주일 공부해도 삼국시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공부 못하는 애들 수학의 정석이 집합 파트만 시커멓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진도는 안 나가지, 뒤에 건 까먹지, 똑같은 파트 문제만 푸니까 재미는 없지. 그러면서 자연스레 공부가 싫어지고 본인 실력이 향상하는 걸 느끼지도 못하다가 장수생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공시생들의 실패 요인 중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제가 기본 인강 듣고 왜 바로 기출문제부터 보라고 하냐면요. 대부분이 기출문제조차 마스터 못하고 헛짓거리 하면서 시험장 가니까 점수가 개판 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기출만 보면 합격한데 놓고 기출에서 안 나오고 역시 기본서를 봐야 된다 쌉소리를 짓거리는데 맞아요. 기본서를 보긴 봐야지. 근데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시험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한다면 뭐가 우선인가를 중요도에 따라 나누자면 기출문제가 S급이고 기본서가 A급이고 모의고사가 B급입니다. 기출문제가 뭔데? 실제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고 기본서 안의 개념들을 출제위원들이 깊은 생각 끝에 응용해서 만들어낸 문제잖아요. 일단 실제 시험에 나왔고 기본서 안의 개념을 어떻게 응용해서 문제를 냈는지 그것부터 보면서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암기를 끝내고 그 다음에 기출을 마스터했다. 근데 좀 불안해. 다른 곳에서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기본서를 보면서 기출 외의 것들을 봐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수준이 올라서 굳이 긴 문제 안 보고 기본서나 요약서에 개념 키워드들만 봐도 머릿속에서 풀었던 문제들이 떠오르고 이 개념으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다 하는 게 바로 튀어나오면 그때부터는 기출문제 굳이 다시 안 봐도 되고 기본서나 요약서만 회독하면서 기출문제에서 단단하게 다져진 실력들은 이제 짧은 키워드만 봐도 연상이 되면서 안 까먹게 암기가 됩니다. 이제 기출에서 안 다뤘던 부분들도 보면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까지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도 기본서도 너무 단단해졌어.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한번 풀어주면서 본인이 얼마나 아는지 수준 체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기출 보면서 이해 안 가는 거는 기본서에서 발췌독 한다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일타들이 만든 기출문제집의 해설은 그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기본서보다 자세하고 용어가 이해 안 가는 건 그냥 네이버 검색해서 네이버 사전 보고 이해하면 되니까 굳이 뭐 2단 3단 독서대사서 문제집 올리고 기본서 올리고 태블릿 올리고 피라미드 쌓듯이 뭐 헛짓거리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동선을 아끼는 것도 효율이랑 관련돼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하루에 몇 과목을 공부하는지, 회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다음 장에서는 회독을 해서 기본이 잡힌 상태에서 책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복습은 어떤 건지, 집중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급독학입니다. 이 장에서 처음에 몇 과목을 공부하고 결국 몇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지, 회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3장에서는 책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복습은 어떤 건지, 집중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장부터 제가 최근 수험 생활을 독학으로 하면서 느꼈던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포인트도 넣겠습니다. 일단 한 과목부터 전체 개념을 잡고 다음 과목을 추가하는 건 공부법을 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한 과목을 이제 자기 진열 위주로 공부하는 것까지 알았다. 빨리 진도 빼서 전체 틀을 잡으면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는 것도 알았다. 그럼 이제 시험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기출 회독을 하는데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는가? 네, 아시다시피 구급 독학이고 공부법을 공부해서 구급 공무원 시험 인강 없이 책으로만 독학해서 전국 합격할 성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공부법을 말씀하시는 분들처럼 막 기가 막힌 방법을 설명해 주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구급 시험은 문제가 없거든. 여기서 다시 한번 잡자면 결국 시험을 합격하는 방법은 중요한 개념을 응용해서 낸 기출문제, 디테일한 부분부터 공부를 하면서 학문이 아니고 시험 합격을 위한 지식들을 완벽히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험 치기 전까지 적어도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개념은 최대한 마스터를 하다가 직전에는 진짜 쓸데없는 건 버리고 너무 당연하게 알게 된 지식도 굳이 2번, 3번 보면서 시간 낭비 안 하고 버려주면서 남들이 맞추는 건 다 맞추고 기출 마스터 못한 애들이 틀리는 건 챙겨주면서 남들보단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독의 디테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 진열부터 풀면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7일 안에 1회독은 하셔야 합니다. 근데 어차피 처음 보면 모르니까 풀지 말고 표시도 하지 마세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아직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직열 추가하고 한직열 추가하면서 책의 모든 문제를 풀게 된 시점에서는 이제 살살 압축을 해야 되는데 압축을 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한 5회독 이후부터 문제를 눈으로 보고 푸는데 계속 틀리는 게 있다면 문제 위에 뭐 V 표시든 무슨 표시든 해줍니다. 나중에는 그 틀린 표시가 계속 있는 문제 위주로 보면 되겠죠. 두 번째는 쓸데없는 문제의 거르기예요. 저도 한국사 3.2형 문제집 풀어봤지만 문제 수가 너무 많고 특히 이상한 진열, 오래된 문제 이런 것 중에는 공부를 하다 보면 감이 잡히실 텐데 쓸데없는 문제라고 대놓고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버려도 내 합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겠다 하는 게 보일 텐데 그것들부터 지웁니다. 어떻게 지우냐면 그냥 문제집에 X 표시를 하고 다시는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기출을 한 5회독 한 시점부터 원래 저는 X 표시를 했는데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빨리 압축, X 표시를 해버리니까 아무리 당연했던 것도 나중에 되니까 까먹더라. 하지만 이렇게 압축을 해도 요약서가 있어서 기출에는 압축해서 X 표시를 했지만 요약서에는 형광펜 칠이 돼 있어서 키워드만 1초 정도 보고도 당연했던 걸 한 번 더 각인할 수 있는 상황이면 기출에서는 과감히 X 표시를 해도 됩니다. 저는 근데 최근엔 기출 문제집만 보고 했던 터라 X 표시한 걸 다시 보게 되는 매우 비효율적인 대참사를 저질렀으니 제가 다시 수험 생활을 한다면 압축은 다시 한번 신중할 것이고 정말 다시는 안 본다는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시험치기 한 달 전부터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첫 문제가 있다 치면 압축을 해버리면 보통 문제집 양이 절반 혹은 그 이상으로 줄고 이미 수십 번 봤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도 1회독 할 때보다 당연히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회독을 할 때 전날 공부한 걸 봐야 하는가 인데 보지 마세요. 그냥 계속 앞으로 나가면 돼요. 만약 전날에 1장부터 5장까지 봤으면 다음날엔 그냥 6장부터 10장까지 보세요. 다른 공부법 유튜버 보면 전날 공부한 거 그래도 짧게 복습하는 게 장기 기억에 도움 된다는데요 하시는데 그거는 공부에 가닥 있으신 분들이 하면 전날 본 것 진짜 훑어보기식으로 한 5분 10분 보고 싹 치우고 바로 오늘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데 제 빅데이터에 의하면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이 미련이 진짜 심해서 전날 공부한 거에 또 2시간 투자하고 오늘 공부할 거에 또 2시간 투자하고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헛짓거리를 연달아 합니다. 아니 어차피 빨리 회독 돌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게 복습인 건데 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장수생 특징이죠. 한국사만 잘한대요.
옛날에 노량진에 가면 공시 장수생들이 한국사 책만 너덜너덜하고 잘하는데 공부하기는 싫고 그냥 뭐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 쓰고 제일 만만한 암기 과목에 복습이니 뭐니 하면서 공부 시간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한 과목만 무작정 투자하고 만족하는 거야. 그냥 앞으로 나가세요. 제 이름 걸고 9급은 이래도 됩니다. 공부량 뭐 많다 하는데 솔직히 기출 좀 풀어보고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성인 시험 중에 처음에 공부량 이 정도도 안 되는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은 복습은 그냥 회독으로 진도 쭉 밀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와서 끝까지 가는 거 무한반복하면 되니까 뭐 841 공부법 이거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본인이 날짜 맞춰서 그 빡빡한 스케줄 안에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나는 못해서 안 했어. 저도 9급이지만 시험 공부할 때 진짜 간절했거든요. 근데 못해서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그리고 이 시험은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로 어제 200개 봤으면 그냥 다음날은 어제 본 거 보지 말고 새 거 200개 보세요. 모든 과목 모든 복습 똑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이 빨리 보는 게 무조건 이득이야. 진짜 뇌가 비상해서 뭐 단어 한번 보면 바로 배경 지식이랑 연결되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천천히 회독해도 됩니다. 그럼 1회독만 해도 합격을 하겠죠. 근데 대부분 아니잖아요. 나도 머리가 안 좋고 머리가 오히려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머리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진짜 효율적인 방법을 고안한 거니까 그냥 믿고 해주세요. 색칠 놀이를 하는데 부분 진하게 완벽하게 컬러를 칠하면서 전체를 칠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 연하게 계속 덧칠 해준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공부할 때 생각을 덜 해도 되니까 뇌 에너지 쓰는 것부터가 효율적이에요. 복습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집중하는 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플래너 짜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플래너가 곧 집중하는 법이다. 일단 집중을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가장 큰 거는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몰라서가 제일 큽니다.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축구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 집중 안 된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왜냐면 그런 건 뭘 해야 될지 알고 러닝 타임이 짧아요. 공부를 무작정 하루에 8시간 한다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시간을 제발 밀도 있게 쓰세요. 효율의 첫 번째가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공부할 때 계획을 제발 뭐 과목별로 몇 시간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잡지 말고 대충 이 정도 투자해야지 라는 틀은 있어도 그 틀 안에서 이 정도 분량을 공부하면 1시간 정도 되겠다 라는 거를 가지고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처음 공부를 하는데 국어 1시간, 영어 1시간, 한국사 4시간을 공부한다고 치면 플래너에는 저 정도 시간이 나오게끔 적는 거예요. 저를 예로 들면 국어 기출 50문제 보기, 사자성어 50개 보기, 요약집에서 고유어만 보기 이런 식으로 하면 국어 1시간이었고 영어도 영어 단어 200개 보기, 영어 문법 기출 50개 풀기, 영어 하품 모의고사 1회 풀기 이 정도 하면 1시간이었고요. 한국사는 기출 100문제 풀기, 요약집 뭐 절반 보기 이런 식으로 짜야 돼요. 그럼 과목 순서를 지켜가면서 공부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쉬운 거부터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앉자마자 대가리 아프게 머리 써야 되는 비문학 풀기나 독해하기 비추합니다. 몰라 뭐 수능 고시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9급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쉬운 거부터 천천히 워밍업을 해서 머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행위에 적응이 됐을 때 그렇게 머리 써야 되는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쉬운 게 뭐냐? 저는 공부하러 앉으면 플래너에 앞에 말한 것들이 적혀있죠. 그러면 영어 단어부터 눈에 바르고 다 하면 플래너에 이미 했다는 표시로 줄을 끄면서 퀘스트를 깨듯이 성취감을 챙겼고 또 머리 안 쓰고 눈에 바르면 되는 사자성어를 보면서 또 플래너에 줄을 긋고 성취감을 챙겼습니다. 플래너에 저렇게 과목별로 할 것들을 적으면 꽤 긴 줄이 나오는데 적은 시간 투자하고 벌써 2개의 퀘스트를 깬 거예요. 이게 공부하면서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이고 동기부여야. 또 플래너에 적힌 대로 하루 공부할 거 다 하면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만약 6시간 공부하려고 했는데 뭐 3시간 만에 끝났어. 그러면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이러면 빨리 집중해서 공부할 거 다 하면 쉴 수 있다는 게 되죠. 그러면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초중반에 이렇게 잡다가 후반에는 솔직히 플래너 안 써도 돼. 왜냐면 이미 체득돼서 굳이 안 적어도 본인이 오늘은 뭘 공부해야 할지 당연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플래너는 보면 초반에만 쓰고 그 이후에는 귀찮아서 안 쓴 적이 많아요. 자 이번 장에서는 회독된 책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복습은 어떤 건지, 집중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다음 장에서는 형광펜 사용법과 공부할 때 손은 언제 어떻게 쓰는지, 휴식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급 독학입니다. 자, 저번 장에서는 회독된 책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복습은 어떤 건지, 집중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장에서는 형광펜 사용법과 공부할 때 손은 언제 어떻게 쓰는지, 휴식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7장 정도로 생각했는데 영상 찍다 보니 무의미한 양 부풀리기 같아서
4장까지 하고 다음 장에서 총정리, 각 장의 핵심만 말하는 거 하고 번외로 독학하는 법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형광펜 사용법입니다. 저는 모든 영상에서 지워지는 형광펜을 추천드리고 있고 프릭션이라고 제가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쿠팡에 그냥 지워지는 형광펜 치면 나와요. 이 방법은 한국, 일본 사법고시 동시 합격하신 분 영상에서 영향을 받은 건데 앞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책의 표시는 형광펜밖에 없어야 합니다. 기출문제 회독하면서 풀다가 틀린 문제 위에 V 표시로 쌓는 거는 연필이든 볼펜이든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는 책에다가 뭐 볼펜으로 밑줄을 끊는다거나 이딴 짓은 죽어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럴 거면 그냥 죽는 게 나아요. 그 정도고 왜 그렇게 형광펜을 강조하냐면 직접 보시면 다를 텐데 볼펜을 밑줄 끊는 거랑 형광펜으로 글자 전체를 덮는 거랑 눈에 들어오는 가독성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형광펜만 칠하는데 왜 지워지는 걸로 하냐면 대부분의 9급 수험생들, 저를 포함해서 거의 공부를 처음 합니다. 이 공무원 시험이 인생에 처음으로 좀 큰 시험이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학창시절에 해봤다 해도 아마 저처럼 개판으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잘한 사람이면 제 걸 안 보고 있겠죠. 이런 저희가 아무리 기출 회독으로 여러 번 메타 인지를 했다고 한들 안 지워지는 형광펜으로 칠했다가 실수로 칠하는 경우가 무조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만약 칠했는데 이거 왜 칠했지? 당연한 건데 형광펜을 지울 수도 없고 이럴 때 쓰는 게 지워지는 형광펜. 그래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책에 표시할 때 형광펜을 쓰는 이유는 알겠고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리자면 색깔 표시는 제가 원래는 3개를 추천드렸었는데 생각해보니까 2개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연두, 노랑, 핑크 색깔 구분은 제가 임의로 한 거니까 본인이 원하는 색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연두색은 소목차, 노랑색은 중요 개념, 핑크색은 중요 개념인데 좀 부정적인 거, 반대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9급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공부량 많지도 않은데 굳이 목차 나눠야 하나 였습니다. 그냥 단원별 기출문제집 계속 돌리니까 굳이 목차 안 봐도 알아서 폴더 정리되더라 였습니다. 결론은 연두색까지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됐고, 자, 노란색 중요 개념에 칠하라 했습니다.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공개 안 하면 댓글에 어떻게 칠해요? 라는 댓글이 쇄도할 것 같아서 공개합니다. 제가 공부한 행정법 요약서고요. 기출 10번 이상 조진 후에 책을 핀 겁니다. 기출을 10번 이상 당연히 메타인지가 돼서 뭐가 중요한지 중요한 걸 칠합니다. 자, 여기 깨끗합니다. 안 중요해서 안 칠한 거예요. 네, 여기 통칭위 부분으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노란 건 통칭위고 핑크색은 통칭위가 아닙니다. 핑크색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데 제가 반대되는 개념 하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뒤에도 쓱쓱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깔 구분하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요약서에 색칠한 부분만 계속 볼 건데 뇌 빼고 봐도 매일 1회독하면서 몇십 번을 볼 거라서 이 책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페이지에 어느 위치에 어느 색깔로 칠해져 있는지 떠오를 텐데 그런 거예요. 공부하시면 압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손은 언제 쓰는가입니다. 공부할 때 기본 베이스는 당연히 절대 손을 안 쓰는 거예요. 이제는 손을 안 쓰는 공부가 너무 당연하다. 그냥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젠 공부할 때 손을 쓰면 그냥 공연 음란죄로 잡혀갈 정도예요. 네. 근데 언제 손을 쓰는가? 공부를 한 80% 마스터할 때까지는 눈으로만 보는 게 무조건 효율적인데 이제 계속 봐도 안 외워지는 빵꾸로 한 20%가 남았다. 이때 쓰면 됩니다. 쓰라는 게 그냥 꼭 손이 아니어도 손짓, 발짓, 입으로 중얼거리기, 혼자 스토리 억지로 만들어서 외우기, 두문 따기 등등 그냥 별짓을 다 해서 안 외워지는 걸 외우는 거에 치중하면 끝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본인이 굳이 죽어도 공부할 때 손을 쓰고 싶어서 환장하겠다 싶으시면 백지노트 말고 흑지노트 공부법이 있습니다. 일단 백지노트는 이제는 객관식 시험에서 얼마나 쓰레기인지 아실 거예요. 객관식 시험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공부법이고 흑지노트는 공부하다가 잘 안 외워지는 개념이 있다. 가령 불국사 몇 년도에 지어졌는데 외워야 한다 하면은 불국사만 노트에 적습니다. 옆에는 빈칸 괄호를 만들어요. 그렇게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적어놓고 공부 끝나면 그 만들어 놓은 빈칸 보면서 불국사 언제 지어졌더라 기억을 되새겨 보는 겁니다. 이게 백지노트보단 그나마 객관식 공부랑 관련이 있죠. 이때 쓰시면 됩니다. 네, 중요한 건 그냥 공부할 때 엔간하면 손 쓰지 마라. 손 쓰면서 공부하면 비효율로 갑니다. 당연하게. 네, 그럼 이제 휴식은 언제 어떻게 하냐 정리해드릴게요. 사실 진짜 그냥 알아서 쉬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일단 주 5일 공부를 권장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최소 주 5일 하고 주 6일 공부를 권장했었는데 최근에 직장 병행으로
주 6일 하루 한두 시간 깔짝 공부해보니까 아니 뭐 전업이면 주 5일 해도 완전 충분하겠더라고. 예, 뭐 개소리 그만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 공부 중에 휴식, 처음에 공부 습관이 없죠. 오래 못 앉아있고 앉아있다 해도 그거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헬스랑 똑같아요. 헬스도 오랜만에 운동 빡시게 하면 근육통 때문에 못하잖아요. 공부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공부 습관 없으면 일단 30분 정도만 시간 제거하세요. 그리고 끝나면 15분 쉬세요. 쉴 때는 산책 추천하고 뭐 폰만 주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가 공부 습관 좀 잡히면 40분 공부하고 뭐 15분 쉬고, 또 잡히면 50분 공부하고 15분 쉬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굳이 뭐 1시간, 2시간 오래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독학님, 뭐 딴 공시생들은 하루 10시간도 채 앉아있는데 너무 조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따구로 하면 하루 순공 4시간도 빡셀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돼요. 9급이잖아요. 오버하지 마세요. 전문직도 하루에 10시간 보통 안 합니다. 제발 앉아있는 시간이랑 공부하는 시간 착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30분에서 50분 공부하고 10분에서 15분 쉬는 식으로 알아서 쉬시고, 공부가 끝이 났다, 그날 공부가 끝났으면 그냥 푹 쉬세요. 괜히 자기 전에 뭐 다시 떠올려보고 지랄 뻗지 말고 그냥 놀고 쳐 자세요. 9급은 안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뭐 빡센 시험이 아니에요. 뭐 초시생인데 3개월 크슬 해야 된다, 그럼 뭐 알아서 잘 해보세요. 저는 현실적인 기간 6에서 9개월로 붙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똥줄 타면 하루, 무난하면 이틀 정도 쉬다가 슬럼프가 사람이면 보통 옵니다. 이렇게 쉴 때 쉬어도 슬럼프가 와요. 그러면 괜히 참고 마음에 병 생겨서 끙끙대면서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시원하게 여행 다녀오세요.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다녀와. 그리고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오래 안 보면 까먹을 것 같겠지만 제가 최장 2주로 슬럼프로 놓아본 결과 2주 만에 보면 가물한데, 또 똑같은 템포로 공부하다 보면 또 떠오릅니다. 걱정 마세요. 중요한 건 쉴 때는 제발 쉬어라. 그래서 제가 저번 장에서 플래너 적으라고 했어요. 눈으로 본인이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보면, 아, 난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쉬어도 되겠다, 객관적으로 판단이 쓰거든요. 네, 이상 형광펜 사용법, 공부할 때 손 쓰는 법, 휴식하는 법이었고요. 다음 장에서는 그냥 총정리 한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급 독학입니다. 9급은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법 시리즈 최종장. 앞서 말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는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급하시면 이것만 봐도 돼요. 근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앞에 영상에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교재 선정 대부분 인강 듣습니다. 인강 듣는 거 그냥 유명한 회사에서 유명한 강사들 중에서 대충 골라서 아무거나 들으시면 되고, 교재도 그냥 유명한 강사 거, 1타 강사 이런 거 골라 쓰시면 됩니다. 국어, 영어는 기출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상 문제집 사세요. 예상 문제집만 사가지고 한 것만 잡고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여러 권 사면 등신이에요. 처음에는 과목수 3개로 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로만 해요. 전 과목 다 처음에는 기본 인강 한 바퀴 돌립니다.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에서 제일 빠르게. 그렇게 인강 다 돌리면 국어 그냥 매일 꾸준히 몇 문제씩 풀고, 영어 단어 매일 돌리고 문법 매일 돌리세요. 영어 독해는 단어랑 문법 잡히면 알아서 따라옵니다. 한국사는 기본 인강 돌렸으면 바로 기출 들어갑니다. 기본 인강은 전 과목 제발 한 번만 쳐들으세요. 기본 인강의 용도는 혼자 처음부터 기출 문제 풀기에 낯설고 어색하고 힘드니까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거지, 기본 인강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는 강사가 떠먹여주는 게 아니고 혼자 스스로 기출 문제를 풀고 분석하면서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제발 처음에는 전직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지 말고 본인 직렬만 풉니다. 처음에 어차피 못 푸니까 바로 문제 읽고 해설 읽으면서 정답은 1에서 정답, 오답은 1에서 오답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본인 직렬 먼저 문제 풀다가 공부 시간이 좀 줄었다 싶으면 하나 둘 다른 직렬들도 다 추가해서 결국에는 기출 문제집의 모든 문제를 풀 겁니다. 기출 문제 풀 때는 선지 옆에다가 이상한 표시하지 말고 그냥 노드로만 풀어요. 그리고 한 6회 독점 했을 때 싶으면은 문제를 풀고 맞추면 넘어가고 틀리면 문제 위에 틀렸다는 표시만 썼습니다. 나중에는 틀린 표시만 있는 문제만 계속 봐도 알아서 압축이 돼요. 그렇게 기출 문제집을 10번에서 15회독 정도 했다 싶으면 요약서로 넘어갑니다. 요약서 처음에 1회독 하면서 기출 문제집에서 중요도를 알았던 개념들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표시를 하는데, 기출 문제집에 나왔던 거 위주로 표시를 하고, 그 중에서도 너무 아는 건 표시하지 말고 잘 모르겠는 거, 아직 아리까리한 거, 계속 봐야 될 것들 위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2회독 때부터는 형광펜 표시한 것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약서에 뭐 따로 필기할 거라던가 강사가 적으라고 했던 거라던가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인강도 안 듣고 독학으로 요약서에 필기 하나도 없이 형광펜 표시만 했고, 그 표시한 것만 봤는데도 고득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말이 요약서지 필요한 개념들은 무조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기출 문제를 조지고 요약서 한 권을 보는데 30분에서 1시간밖에 안 걸린다. 즉 하루에 한 과목 공부를 하는데 30분에서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경지가
유지가 됐으면은 그 과목에 대해서 거의 마스터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스터는 아니고 합격점에 도달한 상태이죠. 그 상태에서 계속 요약서를 보면서 시험 칠 때까지 합격점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이렇게 다른 과목을 한 과목씩 추가하고 마스터하고 한 과목씩 추가하고 마스터하고 결국에는 5과목을 마스터한 상태, 합격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시험 칠 때까지 쭉 이어주시면은 합격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서 공부 시간이 현저히 줄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쫄지 마세요. 네, 뭐 합격하셨네요. 이제 나머지 시간은 알아서 잘 보내시면 됩니다.